자, 이번 영상에선 공매도에 관해서 보려고 합니다. HLB 생명과학이 대차장고에서 대차장고와 공매도가 아예 없는 이런 상황이 생겨서 한번 보려고 하고, 물론 공매도는 있지만 대차장고가 더 이상 늘지 않는 좋은 현상이 있고,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매도는 1등에 나왔습니다. 또 LG전자도 마찬가지로 올레드 TV에 대한 엄청난 매출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하락세죠. 좀 걱정이 되는 사항들이 한번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해상운임 지수가 21주 만에 떨어지고 있죠. 따라서 HMM 관련 주가들도 많이 밀리고 있는데, 역시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실 주식은 실적에 반하진 않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도 좀 너무하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역시 대형주들은 중장기적으로 매달 이렇게 꾸준히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방법이 좀 맞지 않나, 예,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HLB 나노코박스의 긴급 승인에 대한 이슈가 좀 있죠. 그래서 그런지 어쨌거나 흥매도 현금 많이 남아 있지만 어쨌거나 이 더 이상 대차장고나 이런 게 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삼성전자, LG전자, HMM, 그리고 HLB 생명과학 등 이런 거에 관한 공매도에 관한 영상으로 재밌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 자, 삼성전자 참 불편한 진실입니다. 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오는 8월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 가운데, 이게 이제 10월 8일 날 발표한다는 얘기죠. 코로나 특수 등으로 역대급 실적 올릴 거란 전망이 나왔는데, 매출이 70조 원을 넘길 수 있을지 초유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실적의 기대감에 비하면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데, 금융정보업체인 FN가이드에 따르면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컨센서스가 73조, 그리고 15조, 매출액은 73조, 영업이익은 15조. 대단한 거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영업이익은 장장 27%가 늘어난 거죠. 어떤 작은 이 가게를 운영한다라도 매출이 30, 영업이익이 30%가 늘어나면 엄청 좋고, 당연히 주가는 좋은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만 10조죠. 자,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스마트폰 부분의 선두의 실적 개선을 이룰 걸로 예상되는데, 3분기까지 이어진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상승세로 업계에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의 3분기 영업이익을 지난해 3분기보다 40%, 10조 원 수준을 예상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LG전자도 마찬가지인데, LG전자는 프리미엄 TV와 가진 호두스가 이어졌죠. 3분기까지 이어졌는데 영업이익이 1조. 대단한 거죠. 영업이익이 1조를 넘기고, FN 가이드 컨센서스에 따르면 3분기 매출이 18조, 영업이익이 1조 1200억 정도 예상될 걸로 예상하고 있죠. 이 견인을 이끄는 거는 올레드 TV죠. OLED TV인데, LG전자는 특히 최상위 기종인 올레드 TV가 가파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 시장 분석체 옴디아라고 있어요. 여기에 따르면 올레드 TV 시장이 올해 상반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배 이상 증가했는데, 제 생각엔 올레드 TV로 거의 집안에 있는 가전이 다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 대단하죠. 뭐 이런 하락도 없어요. 이게 약간 반등하치고 또 떨어지고, 지금 이제 바닥으로 우리가 기술적으로 봐서 투바닥 정도 찍은 거고, 실만전자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모아갈 때는 한 번에 사는 것보다 매달 적금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LG전자는 더하죠. 17만 원대 있던 주가가 거의 12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아주 급락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적 호조에도 비하고, 우리나라 지수가 물론 무너지는 세계 경제에 대한 악재, 헝다 사태, 금리 인상, 테이퍼링, 또 중국의 전략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해도 불구하고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등은 하겠죠. 언젠간 반등을 하겠지만, 이런 대형주를 대응할 때는 항상 짧은 안목보다는 약간 긴 호흡을 갖고 매달 적립금, 적금식으로 들어가는 게 조금 좋은 방법 같고, 배당에 대한 이슈도 있으니까 연말엔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삼성전자, HM이 있기 때문에 HM도 이따 살펴볼 거고요. 아주 거래대금 1위죠. 대단합니다. 삼성전기, 셀트리온도 항상 그립고, 셀트리온이나 HLB 이런 종목들도 가만히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아주 그냥 공매도가 아주 극성이죠. 네이버도 들어와 있고, 자, 이제 여기에 원래 항상 HLB나 HLB 제약이 코스닥에 항상 여기 와 있었는데, 5위권 안에 지금은 잘 보이지 않죠. 아무래도 나눠진 나노코박스에 대한 긴급 승인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게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엔 두산파켓, 힐라홀딩스, 하이터진로, 동서, 삼성전기, 삼성전기도 꾸준히 들어오죠. 코스닥에서는 SK모트리얼즈, 다원시스, 코미팜, 유비코스, 홀딩스, BH 등 이런 종목들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공매도 잔고 상위는 아직도 HLB가 있죠. 근데 아마 지금 대차 상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과정 여기서도 삭제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이 셀트리온, 그 AHM은 꾸준히 잔고가 많이 들어와 있고, 역시 셀트리온 형제들도 꾸준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도 레큐로나에 관한 좋은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매도 세력들이 아주 극성입니다. 공매도를 아직은 이제 못하죠. 지금 코스피배런가 대형 GM을 하다 보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실적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무리하게 공매도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특히 이제 HMN 같은 경우는 사실 운임 지수가 좀 하락을 했죠. 자, 일시적인 현상일 것 같긴 한다고 기사들이 있긴 하지만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21주 만에 하락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20주 연속 최고가를 경신한 컨테이너선 해상 운임 상수가 꺾였는데 아직은 이제 항만이 혼잡한 상황이라고 그래. 그래서 아직은 이 사실 일시적인 현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이런 기사들이 좀 있고, 이 해운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항에서 출항하는 컨테이너선 15개 항로의 단기 운임을 종합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있어요. SCFI인데 이게 지난 1일 4,614포인트로 전주 대비 0.64% 하락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해상 운임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조금 우려는 되고, 이렇게 이제 자료를 보면 쭉 올라가다가 드디어 살짝 꺾였죠. 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동안 사실 HMM을 비롯한 많은 해상 이 관련주들이 크게 올라가고 있기도 하습니다. 사실은 탄핵 실현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재료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차트를 보고 기술적인 분석이나 대응 상당히 중요해요. 즉 재료 플러스 자 기본적 분석, 이 회사의 재무라든가 이런 거 플러스 기술적 분석인데요. 기술적 분석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3대 주요 챙겨야 될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 주에 남미 노선을 제한 미주, 유럽, 지중해, 중동, 호주, 뉴질랜드 노선이 모두 떨어졌는데 특히 미주 동안 노선 운임이 이 11,260달러 전주 대비 6%가 떨어졌대요.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는데 미주 서한 노선 운임은 4주 연속 6,420달러, 그러니까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 멈췄다고 합니다. 일단 해운업계에서 일시적인 조정으로 보고 있기는 해요. 업계에선 이번 운임 하락을 수개월째 운임 상승했다는 피로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정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해외에서 조금 상승폭 제한 조치를 내린 게 조금 악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상승폭 제한을 했죠. 세계 3위 규모의 프랑스 선사인 CMA, CGM이 내년 2월까지는 모든 비정기 단기 운임을 동결하겠다고 그랬죠. 이게 조금 걱정되는 상황이고, 특히 독일도 몇 주간 비정기 단기 운임을 올리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해상 운임을 더 이상 안 올리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HMM 차트를 보면 많이 무너졌는데 이렇게 쭉 하향하는 이런 상황이 됐고, 특히 월봉 차트는 장이 시작되면 한번 살펴볼 건데, 월봉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5개월 선의 장기 이동 평균의 추세가 깨지면서 사실은 주가의 추세는 많이 깨진 상태라 조금 대응을 하고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잖아. 바로 또 매수하시는 것보다 매수할 때도 어느 정도 반등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매수하는 게 좋아 보인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에 반해 HLB 형제들은 조금은 지금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데, 나노코어박스가 이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서가 베트남 보건에 제출이 됐죠. 그러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긴급 상인에 대한 내용이 발표될 거라고 합니다. HLB의 대차 잔고를 보면 거래량이 대차 거래도 주고 있지만 이렇게 대차 상환도 좀 이렇게 빨라지고 있죠. 신규 수량이 80만 주, 60만 주인데 상환 수량 90만 주. 이날 하루 정도 늘었다 하더라도 역시 신규 수량 14만 주, 상환 수량 120만 주, 신규 수량 13만 주, 50만 주, 상환 수량 120만 주로 상당히 이 빠르게 대차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차 상환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거는 공매도 세력들이 빨리빨리 갚는다는 얘기죠. 물론 공매도는 아직도 나오고 있긴 해요. 하지만 아까 보셨듯이 상위에 랭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신규 수량이 없죠. 상환 수량이 40만 주, 30만 주 항상 신규 수량보다는 상환 수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이 우리 빨리 대차 상환해야 돼. 안 그러면 나노코박스 승인이 나면 주가 올라갈지도 몰라라는 제 개인적인 뇌피셜인데, 어쨌거나 대차 잔고의 상환 수량이 빠르게 이어진다는 건 주가에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나름 HLB 주가들은 조금 향후 흐름이 좋아 보일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이고, 항상 이 모든 영상이 주가의 상승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 재밌게만 봐주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삼성전자, 유전자가 그마저 좀 반등해줬으면 좋겠는데, 역시나 대형주를 매수하실 때는 모든 주린분들이나 개인분들은 제가 주위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데, 항상 이 한 번에 올인하고 몰빵하기보다는 매달 꾸준히 사모 오는 게 나중에 1년이 지났을 때 적금식으로 배당도 받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는 게 대형주를 접근할 때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가장 조금 현명한 투자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